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입니다. 지난 시간 삼각비에 이어서 오늘은 공간을 수학으로 표현하는 좌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좌표기가 설정되면 공간에 형성되는 차원을 알아보고, 공간에 형성되는 1차원 좌표계와 2차원 좌표계와 3차원 좌표계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좌표계는 자연현상을 수로 표현하는 도구이므로 화학을 체계적으로 익히기 위해서는 잘 이해하여 두어야 합니다. 벡터를 다루기 전에 두 번째로 준비한 좌표계입니다. 좌표계는 공간을 수로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요. 이때 공간은 유클리드가 추상화 작업으로 만든 유클리드 공간입니다. 유클리드 공간은 점과 선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을 수로 표시할 수 있으면 공간 전체를 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좌표계는 공간 안에 특정한 위치나 점을 수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위치에 부여된 수를 좌표라고 합니다. 모든 자연현상은 현실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실 공간을 유클리드 공간으로 추상화하면 자연현상을 유클리드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 공간을 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수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좌표계를 도입하게 되면 공간을 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 자연현상을 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현상에 부여한 수를 이용하여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계산 결과에 맞는 새로운 상태, 과거나 미래의 상태에 대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좌표계는 이같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므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좌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앞에서 배운 수직선입니다. 직선이 실수와 같으므로 공간에 직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수로 읽을 수 있습니다. 수직선이 있어서 공간을 수로 표현할 수 있고 좌표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간에 좌표계를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직선 강의에서 이해하였듯이 연속수인 실수를 직선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원점과 단위 길이를 정하여야 합니다. 원점과 단위 길이는 연속수를 정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지요. 좌표계의 설정도 먼저 직선을 긋고 원점과 단위 길이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수직선은 연속 무한수이고 어떤 길이이든 무한을 품고 있어서 단위 길이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어렵지만 수직선 강의에서 했듯이 무한은 직관으로 받아들입시다. 원점을 어디에 두든 단위 길이가 정해지면 선분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므로 원점은 임의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좌표계를 만드는 수직선을 다른 직선과 구분하기 위해 축이라고 부르고 좌표축의 이름을 정합니다. 수가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수학에서는 관례로 x, y, z 등으로 표현하고, 대상을 구분하는 과학에서는 물리량의 이름과 단위를 적습니다. 실제로 공간에서 좌표를 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점을 표시하는 좌표를 정할 때 필요한 숫자의 개수로 공간의 차원을 정하기로 정의합니다. 약속하는 것이죠. 수가 하나 필요하면 1차원 공간을 형성하고, 2개가 필요하면 2차원 공간을 형성하고, 3개가 필요하면 3차원 공간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공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점을 수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점 자체는 위치는 있지만 부분이 없는 것이어서 독립된 점 하나로는 수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독립된 점에 차원을 부여한다면 수가 없으므로 0차원이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자연스럽죠. 독립된 점을 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독립된 점을 지나는 수직선을 그어서 독립된 점을 수직선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독립된 점이 수직선의 원소로 바뀌어서 위치에 해당되는 수값을 가지게 되므로 그 점에 해당하는 수를 찾으면 되겠지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직선은 그 자체가 수이므로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은 수직선의 수가 그 점의 좌표가 됩니다.
차원의 정의에 따라 수직선 하나는 1차원 공간을 형성하는 1차원 좌표계가 되고 동시에 좌표축이 됩니다. 수직선에서 원점과 단위 길이 1은 마음대로 잡아도 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지요. 필요하다면 설명란에 있는 수직선 강의를 참고하세요. 곡선도 연속성이 있으므로 실수와 1: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직관으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1차원 공간 밖에 있는 점을 수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차원 밖의 점도 독립된 점이므로 그 자체로는 수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수로 표시하려면 1차원에서 했던 것처럼 그 점을 지나는 다른 수직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수직선의 원점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편의상 첫 번째 수직선 1차원 수직선과 만나는 교점으로 정합니다. 단위 길이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므로 1차원 수직선과 같은 길이로 해도 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길이로 해도 됩니다.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현재 알고 있는 범위에서 살펴보면 직선 두 개는 평면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수직선 두 개도 평면을 만듭니다. 평면은 무한의 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수직선 두 개를 좌표축으로 하는 숫자로 좌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면이 2차원 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평면 위의 점에 좌표를 부여할 때 숫자는 좌표축을 평행 이동하여 정하는 것으로 약속합니다. 구체적으로 2차원 공간에 설정된 사선 좌표계입니다. 평면 위에 있는 두 점을 지나는 평행이 아닌 독립된 두 수직선으로 좌표축으로 정합니다. 두 좌표축의 교점을 좌표축의 원점으로 정하고 각 좌표축의 단위 길이는 필요에 따라 편한 대로 잡습니다. 평면 위의 임의의 점에 대한 좌표값은 좌표축의 평행인 수직선이 점을 지나도록 그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좌표축을 평행 이동하는 것과 같이요. 해당 점의 수의 값으로 정하면 됩니다. 평행 이동 방식으로 기억해 두세요. 그림을 보면 평면 위의 점 P에 숫자, 즉 좌표값을 부여하여 좌표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먼저 임의로 한 수직선을 그어 X축으로 정하고 다른 한 수직선을 그어 Y축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두 축의 교점을 원점으로 정하고 각 축에 대한 단위 길이를 정합니다. 점 P의 좌표를 정하기 위해 점에서 축에 평행선을 그어 평행이동과 같이요. 평행선을 그어 교점에 대한 수 XY와 X1과 Y1을 구하고 그 수를 좌표값으로 정하면 됩니다. 2차원 직교 좌표계입니다. 직교 좌표계는 수학과 과학에서 널리 사용하는 좌표계이지요. 2차원 일반 좌표계인 사선 좌표계의 설정 원리와 과정을 이해하면 직교 좌표계는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선 좌표계의 축을 직교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직교 좌표계의 영어 이름은 좌표계의 아이디어를 내었던 프랑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데카르트의 공적을 길어서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합니다. 사선 좌표계에서 점 P의 좌표를 설정했던 것처럼 직교 좌표계에서도 해보겠습니다. 이미 한 직선을 그어 X축으로 정하고 다른 한 직선을 X축과 수직이 되게 그어 Y축으로 정합니다. 수직이 되게 만든 것이 사선 좌표계와 다른 점이지요. 그리고 두 축의 교점을 원점으로 정하고 각 축에 대한 단위 길이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점 P의 좌표를 정하기 위해 점에서 X축에 평행선을 그어 그에 대한 교점에 대한 수를 X1이라 하고 Y축에 평행선을 그어 그 교점에 대한 수를 Y1이라고 하면 그 수를 좌표값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차원 극좌표계입니다. 극좌표계는 화학에서 널리 쓰이는 것으로 여기서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극좌표계의 극은 영어로 폴라인데 북극성을 보듯 공간의 점을 머리를 들어 쳐다보면서 위치를 정한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우리의 목적은 평면 안에 있는 점에 수를 부여할 수 있는 좌표계를 설정하는 것인데
수직선 두 개를 좌표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관측자가 정한 기준선을 기준으로 점의 좌표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비유하면 수평면에서 별을 볼 때 관측자가 서 있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위치를 정하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목적하는 별을 정하면 별의 위치를 점으로 추상화하고 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점을 지나는 수직선을 긋습니다. 여기까지는 1차원 좌표계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결정할 사항은 기준면 또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별의 위치를 수로 표시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수학자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기준선을 중심으로 기울어진 기울기를 표시하여 위치를 정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준에 대한 기울기는 각으로 정의된 것이죠. 각의 크기는 실수처럼 연속수로 표현할 수 있어서 연속인 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각의 크기는 연속함으로 수직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별이나 점까지의 거리를 표시하는 수와 기울기를 표시하는 각을 표현하는 수로 위치에 수를 부여하는 좌표계를 극좌표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평면 위의 한 점 P의 극좌표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머리를 들어 보이는 점까지 직선을 쭉 꺼 그 점까지의 거리, 이때 거리는 문자수 R로 표시하는데 R 값을 구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R인 점은 방금 정한 점뿐만 아니라 반지름이 R인 원주 위의 모든 점이 되므로 특정한 한 점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주 위의 한 점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정하는 방법은 기준선으로부터 기울기를 잡는 것입니다. 기준선으로부터의 기울기는 회전각이라고도 하는데 회전한 각이 정해지면 점도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각을 문자수로 표시할 때 그리스 문자 시타를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정한 거리의 값 R과 기준선에서 회전한 각 시타의 크기를 알면 점의 좌표를 정할 수 있고, 이때 두 수가 좌표값을 정하는 순서상이 되고 R 시타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림으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평면 위의 한 점 P에 극좌표계로 좌표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내 위치에 해당하는 점을 원점으로 정합니다. 물론 원점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원점에서 점 P를 찾아서 거리를 R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선분으로 회전각을 정할 기준선으로 긋습니다. 기준선에서 점 P까지 원호를 따라 각 시타만큼 회전합니다. 이때 거리 R과 각 시타로 R 시타 순서상을 만들어 좌표값을 정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2차원 평면에서의 좌표계이므로 두 개의 숫자가 필요한 것도 이해되죠? 이제 우리는 평면 위에 있는 점 P를 직교 좌표계와 극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좌표계는 같은 점 P를 표시하므로 두 좌표는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극좌표를 보고 직교 좌표로 표현할 수 있고, 반대로 직교 좌표를 보고 극좌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극좌표와 직교 좌표를 서로 바꾸는 관계식을 변환식이라고 하는데, 변환식을 직접 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P의 좌표를 구한 극좌표계에 직교 좌표계를 같이 설정하겠습니다. 설정되어 있는 극좌표계의 기준 선분을 수직선으로 바꾸어 직교 좌표계의 X축으로 정하고, X축과 수직이 되는 수직선을 Y축으로 새로 추가하여 직교 좌표계를 설정합니다. 직교 좌표계의 좌표 X와 Y를 구합니다. 그러면 좌표가 XY가 되겠죠. 이제 두 좌표의 관계를 찾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점 P에서 X점에 선을 그으면 Y축과 평행하므로 X축과 수직으로 만나고, 삼각형 P와 원점 X좌표를 연결하는 삼각형 POX는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삼각비를 사용하여 관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직교 좌표계의 변의 길이 X를 각으로 표시하면 X는
기준각 C타의 밑변에 해당하므로 삼각비에 따라서 X좌표는 R 코사인 C타가 되고, 변의 길이 Y는 기준각의 대변이므로 Y좌표는 R 사인 C타가 됩니다. 그리고 P점까지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여 R제곱 이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R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됩니다. 이 관계식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따져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1차원 공간과 2차원 공간에 대한 좌표계를 설정하였습니다. 3차원 공간에 대한 좌표계를 설정하겠습니다. 3차원 공간의 점은 2차원 밖에 있는 점입니다. 평면 밖에 있는 점에 수를 부여하려면 그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수직선이 필요합니다. 3차원 수직선의 원점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편의상 세 수직선의 교점으로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단위 길이는 2차원 수직선처럼 마음대로 잡아도 좋지만 보통 같은 길이로 잡지요. 3차원 수직선은 2차원 평면에 대해 높이 역할을 하므로 3개의 수직선은 입체 공간을 형성하고 무한개의 점을 품고 있습니다. 입체의 점의 좌표는 숫자 3개로 좌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3차원 수직선의 좌표값도 좌표축을 평행 이동하여 정하기로 합니다. 3차원 좌표계는 축을 잡는 방법에 따라 직교 좌표계, 구면 좌표계, 원통 좌표계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2차원 직교 좌표계가 설정된 평면에 수직이 되는 수직선을 잡아 3차원 직교 좌표계를 만드는 것만 알아보겠습니다. 3차원 직교 좌표계는 수직으로 만나는 3개의 수직선으로 공간 안의 모든 점을 수 3개로 표현하는 좌표계입니다. 그림에서 공간의 한 점 P의 좌표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두 개의 수직선으로 X축과 Y축을 직교하는 것으로 잡아 2차원 직교 좌표계를 설정합니다. 이제 2차원 평면에서 높이 방향으로 두 축과 직교하는 수직선을 추구하여 축의 이름을 G라고 합니다. 점 P에서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 P1이라고 하면 P1은 2차원 평면에 있는 점으로 2차원 직교 좌표계를 적용하여 좌표 P1XY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G축 방향으로 수를 부여하기 위해 점 P에 G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 G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점 P의 좌표로 PXYG를 얻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3차원 직교 좌표계에서 축의 양의 값을 정하는 규칙이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X축과 Y축은 임의의 두 개의 수직선을 잡아 식의 반대 방향으로 양의 값을 정하고, 나머지 G축은 오른 나사를 푸는 방향으로 양의 값을 정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좌표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다시 확인해 볼게요. X축과 Y축을 잡아서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두 개의 축을 잡아서 한 축에서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때 이 값이 플러스 값이 되고 이쪽 방향이 플러스 값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G축은 오른 나사에서 나사를 푸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 나사가 왼쪽으로 오른 나사를 왼쪽으로 돌리면 나사가 빠지는 방향이죠. 그래서 위로 올라옵니다. 이 방향이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교 좌표계를 그려놓고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플러스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쓰고 있는데, 그것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좌표계 설정 원리로 공간의 점에 수를 부여하려면 수직선을 그어 점이 수직선에 포함되게 하여 수직선에 해당하는 수를 부여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수직선의 원점과 다리 길이는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공간 차원의 형성은 수직선 하나는 1차원 공간을 형성하고
1차원 공간 밖에 있는 점에 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직선이 필요하여 두 개의 수직선이 2차원 공간을 형성하고 2차원 공간 밖의 점에 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수직선이 필요하여 세 개의 수직선이 3차원 공간을 형성한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좌표기는 좌표축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였고, 예를 들어 2차원 평면에 있는 한 점을 직교 좌표기의 X좌표와 극좌표기의 R세타 좌표로 표현할 수 있고, 두 좌표기는 같은 대상을 표현하므로 삼각비를 사용하여 변환식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벡터의 정의와 표현 세 번째 시간으로 화살표 벡터와 성분 벡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